자, 지수화로그 108페이지 문제부터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고. 자, 얘들아, A의 n제곱근 이라는 워딩이 나오자마자 머릿속으로 즉시 어떤 방정식이 생각이 나야 돼? 뭐? x의 n승은 a다 라는 방정식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n이 홀수냐 짝수냐, 그리고 a가 양이냐 영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즉시 이 말이 떠오르자마자 방정식 생각나고, n이 홀수면 이거고 n이 짝수면 이거니까 교점이 몇 개일까, 이런 걸 즉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일 때 만약에 n이 홀수면 A의 부호가 뭐냐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지. 무조건 몇 개일 거니까. 한 개일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의 n제곱 플러스 9n-의 18의 n제곱근 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소중 어떤 방정식이 생각이 나야 돼? x는 소리 같은 거 하고 있네. x의 n승은 이고 뭐 우변은 얘겠지.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으니까 바로 마이너스를 묶어서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3이랑 6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질 것 같고, 그 다음 이번에는 그들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값들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래서 저 그림을 재활용해 볼게.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n이 홀수면 상수함수가 어떻게 지나가 줘야 실근이 음의 실수가 생기냐? 상수함수가 밑으로 지나가 줘야 이렇게 음의 실수 하나가 생길 거고, 반면 짝수일 때는 어디를 지나줘야 음의 실수가 나와? 양수를 지나줘야 풀마 2개 나올 건데 당연히 그 중에 하나는 음의 실수니까 가 될 것이다 를 머릿속으로 빨리 해주시면, n이 홀수일 때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n-의 3 괄호 n-의 6 이라고 인수분해는 상수함수 부분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사이범위야 바깥범위야? 바깥범위. 그러니까 n은 3보다 작거나 n은 6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2부터 11까지라고 했고 홀수라고 했으니까 직접 홀수를 찾아봐야 되겠지. 7, 9, 그리고 11이 하니까 11까지가 있을 겁니다. 1은 당연히 범위에서 제외가 돼 있죠. 자, 그 다음 n이 짝수면 이번에는 상수함수 부분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음수가 생긴다. 이미 관찰해놨고요. 그렇다는 건 이번에는 반대니까 사이범위야 바깥범위야? 사이범위니까 3초가 n은 6 미만. 이 중에서 네가 짝수만 잘 찾아줘야 될 거니까 아마 4만 정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다 더하자니까 7, 9, 11, 27이겠지. 거기다가 4만 더해주니까 31.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2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2보다 크고 뭐 2 이상 7이 한 문제 나와 있는 거고, 조건 가가 있는데 n제곱근 a가 0보다 크대. 그 다음에 나도 한번 읽어볼게. 써볼게. n중근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n 플러스 1중근 하고 뭐가 나와 있냐면 a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승이 0보다 크대.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요런 표현에 대한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 얘들아, 3중근 5 라는 표현은 있을 수 있는 표현인가? 그리고 얘는 무슨 수냐? 양수. 3중근 마이너스 5라는 표현 있을 수 있는 표현인가? 얘는 무슨 수지? 음수. 그럼 이번에는 4중근 뭐 예를 들어서 뭐 7? 뭐 이런 거, 얘 가능한 표현인가? 가능한 표현일 거고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될 거야. 그 다음 4중근의 마이너스의 7이란 표현은 있을 수 있나? 없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의 4제곱은 마이너스의 7이다. 없어요. 이런 표현은 없어. 허근이야 있겠지만 이렇게 실수인 척하고 쓰는 표현은 없다.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0보다 크다라는 건 이쪽이어야 되겠네. 아, n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일단 a가 무슨 수긴 해야겠구만. 일단 a가 양수긴 해야 되겠다라는 걸 위에 가조건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겠고. 그치? 자, 그 다음 또 하나 복습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3중근 2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 2로 나와야 돼요. 3중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이번에는 4중근 3의 4제곱 4중근 마이너스 3의 4제곱 얘네들은 둘 다 뭘로 나오는 게 맞겠니? 둘 다 3으로 나오는 게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복습해야 될 내용이 결국 일반화하면 n중근 a의 n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인데, 먼저 왼쪽 케이스처럼 n이 홀수였을 때를 보면 플러스 1 때 그냥 2 나오고 마이너스 1 때도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n중근 a의 n승은 뭘로 나오면 되고 a로 나오면 돼. 반면 n이 짝수일 때는 3중근 아니지 4중근 3의 4제곱이나 4중근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나 둘 다 3. 아니, 부호 같은 거 무시하고 무조건 양수로 내보내라니까. 무조건 양수로 내보낸다는 건 뭘 붙여준다는 뜻이야? 절대값을 붙여준다는 뜻.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을 달고 a로 나와야 된다. 이 개념들이 복습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보자. 문제에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n이 홀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그냥 홀수니까 뭐 편하게 3중근 생각하면 돼. 3중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 나의 분필 2개를 데스크에서 여기로 지워버렸네. 여기가 0초가 아니라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 됐지. 이게 뭐로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그 다음 n이 홀수니까 이번에 n 플러스 n 짝수야. 아, 짝수는 무조건 뭘 달고 나와라? 절대값.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절대값 달고 나와서 그것이 마이너스의 3이 되라. 절대값의 a 빼기 n이 플러스의 3이 되게끔 a랑 n을 조율하세요. 이런 뜻이겠구나. 자, 그럼 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n하고 a로 간단하게 표 만들고 n은 지금 2부터 7까지야. 근데 홀수래. 그러면 3이랑 5랑 7 3개만 검증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 a 빼기 n이 3이 되도록 할 건데 n이 3인 채로 생각해보시면 a가 뭐 아니면 뭐가 돼? 0 아니면 일단 다 질러놓자. 5면 뭐 또는 뭐야? 2 아니면 8. 그치? 편하게 생각해야 둘이 뺀 거의 절대값은 한글로 하면 뭐야? 차이야, 차이. 그냥 차이가 3 나게끔 하면 더 빨리 생각날걸? 실에 대해서 차이 3 나게끔 불러보쇼. 4하고 10 이렇게 나올 거야. 단,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a는 무슨 수라고 해놨으니까? 양수라고 잡아놨으니까 0만 째껴주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번엔 n이 짝수일 때를 보겠습니다. n이 짝수면 n중근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냥 대충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그냥 뭐임? 1이고 n 플러스 1 거꾸로 무슨 수가 되니까? 홀수. 홀수는 그냥 똑같이 나오면 된대. 그럼 그냥 뭐만 나오면 돼? a-n만 나오면 되고 그것이 마이너스의 3이면 되겠네. 똑같이 표를 만들어 봅시다. n하고 a. 이번엔 짝수요. 2부터 7 사이요. 그러니까 2랑 4랑 6이 있을게요. 그 다음 a 빼기 n이 마3이 되게끔 찍자. n이 2면 얼마면 되고? 마1. 4면 1. 6이면 3. 그 중에 말이 안 되는 걸 잘라내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되는 순서상 찾아보자 하면 뭐 a의 개수만 세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니까 총 7개. 쌍. 오케이. 거듭제곱근 쪽이 오히려 문제가 어렵고 막 지수 법칙으로 계산하는 거야. 초반 1번부터 6번 사이에 나오고 끝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 너네 교재 보니까 수요일날 영어쌤 교재에 있더라고.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었던 사람은 아까 해줬었으니까 필요하면 한 번 더 개별적 질문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아닌 세 양수 AB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해놓고 3중근 A는 B의 M제곱근이다. 필이나 뭐를 몇 승하면 뭐가 된다는 거니? B의 N승이. 그치, 이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 막 알파벳이 막 나열돼 있으면. 그래서 그럴 때 너 스스로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이렇게 하나 예시를 들어봐봐. 이 문장 구조에 맞춰서 4는 2의 제곱근이다 라는 문장과 2는 4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맞냐, 혜린아? 두 번째 줄 말이 맞을 거야. 그 말은 여기서 뭐의 몇 승이 뭐다야? 2의 제곱이 4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다시 물어볼게. 누구의 몇 승이 뭡니까? B는 3J의 제곱. 3루트A라고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3중근 A의 M승이다. 그러니까 B는 3중근 A의 M승이다. 자, 그리고 너네 사실 거듭제곱 이 루트 기호 별로 안 편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유리수로 바꿔버리거든. 3분의 M승이라고. 너네도 편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나 조건 소정아 읽어줘. 누구의 몇 승이 뭐요? 루트 B의 N승. 그러면 이것도 나 싫어. B의 몇 분의 N승? 2분의 N승. 지훈이 다조건. C는 A의 12는 C의 4제곱. 오케이. A의 12승은 C의 4제곱이다. 그럼 얘도 얘는 다시 쓸게. C는 A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는 게 편할 듯. 맞죠? 그러면 이제 요거 뭐 B는 A의 3분의 N승, C는 B의 2분의 N승, C는 A의 세제곱. 약간 이거 돌고 돌면서 계속 대입 같은 거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어디다가 뭘 대입해볼까? 먼저 얘를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을게. 그렇지? 그럼 B 자리를 A의 3분의 M승으로 바꾸고 그 녀석의 2분의 N승. 그게 C야. 근데 바로 밑에 줄에다 바로 C는 하고 적어놨네. 얘네 둘이 같다라고 비교하면 쉽겠네요. 따라서 M 곱하기 N은 6분의 MN이 3. MN은 얼마? 18. 그리고 M과 N은 자연수요. 곱해서 18 되는 자연수 순서상 이런 거 바꿔 말하면 18에 뭐가 하라는 뜻이야? 약수가 하라는 뜻이지. 약수가 뭐 있냐? 1, 2, 3, 6, 9, 18. M은 둘 다 1이 아니래. 큰일 날 뻔. 그러면 1 제외해주면 2,9, 3,6, 거꾸로 6,3, 9,2, 18도 큰일 날 뻔. 여기 4개밖에 없겠네. 라고 세주면 되겠다. 대충.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아니 5번 같은 문제 너무 쉽잖아. 2의 A승은 3의 B승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A-2 곱하기 B-2는 4래. 뭐 이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없을 텐데 굳이 왜 데리고 왔냐면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는 K라고 둬야 된다라고 다 잘들 들었을 거야. 그치? 그럼 질문하니까 왜 는 K라고 둬야 돼요? 응? 뭐 정답스러운 게 나왔어. K로 맞춰야. K로 맞춘다. 뭐를? 이치? 그렇지. 맞아요. 누군가가 K로 두라고 해서라고 외우지 마시고 우리 지수법칙 계산하려면 항상 뭐가 같아야? 밑이 같아야 돼. 근데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맞추기 위해서 K라는 걸 두는 거예요. 오케이? 그 본질만 알면 문제 여기서부터 쉽다 야. 2는 K의 몇 승이고 A분의 1승. 그치? 그 다음에 3이라는 거는 K의 B분의 1승이다. 아, 밑을 맞추려고 는 K 하는 거구나. 좀 깨달아 가시고. 오케이? 그냥
앞에서 강사들이 뭐 K로 하고 아니면 풀리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정보도 조금 변형이 필요할 거야. 왜? 나에게 이제 중요한 지수의 형태는 A, B가 아니라 분의 1, 분의 1이니까 나도 이 식에서 분의 1, 분의 1을 끄집어내고 싶더라. 따라 전개나 일단 해보시면 A 곱하기 B는 이 한 바로 때려버릴게. 2 괄호 A 플러스 B다. 4는 없어지더라고. 그지? 그리고 A분의 1과 B분의 1을 보고 싶으니까 양변을 A, B로 나누는 거였지. 그럼 좌변이 1이 될 건데 2를 데리고 와서 2분의 1 은 하고 써버릴게. 그러면 B분의 1 플러스 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은 뭐 뻔하다. 지금 지수에 있는 A분의 1과 B분의 1을 덧셈 하고 싶대. 그러면 당연히 숫자 둘을 무슨 셈 하면 되니까 곱셈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3은 K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즉 K의 2분의 1승이겠네. 따라서 K는 뭐 36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그 다음 답 구하는 마무리도 뭐 쉽지. 4의 A승 구하라는데 4의 A승은 나 2의 A승을 K라고 뒀음. 그럼 K제곱이지 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B승은 3의 B승에다가 대가리 마이너스 붙었다는 건 무슨 수 취해라? 역수 취해라. 그게 K 구하라는 뜻이었네. 방금 36이라고 구했으니 마무리하면 되겠다. 오케이. 는 K라고 두는 이유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의 n분의 1승은 81 곱하기 n분의 1승 k 곱하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의 모든 순서상을 한번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뭔가 이런 자연수 k가 존재 아니면 정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이런 문제가 지수나 아니면 로그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다 근본적으로 풀이 방향은 동일해. 결국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냐면 모든 식을 정수는 정수 곱하기 정수다와 같은 형태로 식을 바꿀 겁니다. 즉 몇 분의 1 이렇게 분수라든지 거듭제곱근 이런 거 없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와 같은 형태로 식을 바꿔나가야 우리가 생각이 쉽다. 일단 당연히 뭐 2에 해놓고 n분의 6승과 3에 n분의 4승 곱하기 k라고 할게요. 그치? 그리고 k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 일단 k는 하고 쓸 건데 이때 2에 n분의 6승과 물론 나눗셈 한 거니까 분모로 쓸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곱하기 형태로 한 줄짜리 형태로 쓰기 위해서 3에 마이너스 n분의 4승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네가 안 헷갈려. 물론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좀 이따가 로그 쪽에서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그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거예요. K가 정수야. 근데 얘 곱하기 얘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밑이 2인 거듭제곱과 밑이 3인 거듭제곱이 서로 약분될 리는 없으니 그 말은 지들끼리 우뚝 나 이미 정수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이미 정수니까 걱정하지 마가 되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생김새가 너무 티가 나더라. 당연히 여기서 정수가 된다고 그럼 대가리가 이뻐야 되겠네. 1, 2, 3, 6이라는 약수해야 되겠구만. 그 다음 네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n은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마이너스 몇 승 돼가지고 분수되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로 잘 막아줘야 되겠구만. 이렇게 여기 정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갖고 하면 내가 어떻게 식을 잡아야 되는지 값을 잡아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져요. 순서상의 개수에 12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거듭제곱근의 소재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출제된 4점짜리 수능 문제고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근데 당연히 두 개의 방정식을 쭉 찢어보면 x의 n승이 64가 된다
라는 것하고 fx는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얘는 굳이 말로 안 줬을 뿐 뭐냐면 64의 n거듭 제곱근 중 실수를 찾아라 뭐 이런 워딩이었던 거지. 그걸 한 단계 거친 식을 그냥 먼저 줬을 뿐. 그러니까 당연히 n이 무슨 수가 생각이 나야 되고 홀짝이 생각이 나야 되고 상수함수는 위에 떠있는 64내는 결정된 상태야. 그러면 만약에 n이 홀수면 근 몇 개야? 1개. n이 짝수면 2개. 마찬가지로 fx = 0이라는 건 2차 함수이시니까요.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야. 당연히 뭐 0 내지 1 내지 2개겠지. 근데 문제 워딩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각각 중근이라는 건 토탈 총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겹치고 겹쳐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됐다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총 4개가 되려면 위에도 2개고 이 새끼도 2개 해야 되겠네. 를 통해 일단 n은 짝수구나 라고 바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각각이 중근이래. 그럼 위에서 나온 근을 얘가 똑같이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얘 근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n중근 64. 근데 보기 불편해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이 두 개를 fx가 가져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줬네. fx의 식이 완성되는 거지. 자, 비리나 요 두 개를 근으로 갖게끔 2차 함수를 세팅해보세요. 뭐 빼기 x 빼기 뭐요? 하나는 2의 n분의 6승. 또 하나는 그렇지.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당연히 느껴지는 것이 요 fx는 대칭축이 어디다? 근이 딱 이쁘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y축 x는 0 달말 우함수.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은 당연히 f 얼마겠구먼? 제로겠구먼.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주고 쟤네들이 곱해질 테니까 2의 n분의 12승. 이게 음의 정수가 되래.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럼 n은 일단 12에 무슨 수면 돼? 약수. 그러니까 일단 다 적어볼게. 1, 2, 3, 4, 6, 그 다음에 12. 근데 맨 위를 보니까 이 무슨 수였어야 돼? 짝수였어야 돼. 짝수만 고르자. 2, 4, 6하고 10. 정답은 24였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듭제곱근 쪽이 그나마 지수를 이용해서 지수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마저도 본질만 잘 깨우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어렵지 지수 로그에서 틀리면 안 된다. 자, 7번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건데 얘들 뭐 대단히 개념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거 본질 하나는 알아도 로그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로그는 지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야 지수가 아니니까 로그라고 따로 배운 거 아니야? 가 아니고 로그는 말 그대로 지수야. 야, 로그 A의 B라는 게 어떤 방정식에 해야 그렇지. A를 뭐 거듭 제곱했더니 B가 되는 요게 궁금한데 딱 이쁘게 안 떨어져. 막 2의 세제곱은 8 이런 거 알고 그치? 2의 세제곱은 5 이런 건 실근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기호로 로그 2의 5라고 쓰자 라고 약속한 게 로그란 말이야. 즉 말 그대로 이 로그의 A의 B를 지수랑 반대되는 뭐 이런 이상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A를 B로 만드는 지수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냥 지수랑 별도의 뭔가 엉뚱한 친구가 아니라 A를 B로 만들려고 태어난 게 바로 로그 A의 B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로그의 성질이랍시고 배우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건 뭐냐? B잖아요. 근데 이걸 밑이랑 여기가 같으면 지울 수 있어서 B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의 태생 자체가 누구로 만들려고
A를 B로 만들려고 태어난 애야, 로그 A의 B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목적 자체를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A를 B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이것은 B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로그의 연산 법칙들이 다 지수 법칙이랑 똑같다. 물론 로그의 연산 법칙 다 아니까 그냥 써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외웠다 소리 안 듣게끔 하나만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로그 AX랑 Y 이거 당연히 어떻게 찢어요? 뭐 로그 AX 더하기 로그 A의 Y 라고 찢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봐라. 지금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에 대한 해가 로그 AX고 이거에 대한 해가 로그 A의 Y지. 맞나? 그럼 지수 법칙에서 일단 로그에서 이거 뭐라고 불러? 밑이라고 부르지. 얘는 진수라고 부르나? 그치? 그럼 지수에서 똑같이 얘를 밑이라고 부르는데 지수에서 이제 요거를 읽는 이름은 딱히 없긴 해. 근데 어차피 똑같이 매칭해서 얘도 진수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x랑 y를 곱하면 a의 뭐가 돼요? 이게 되겠지. 진수의 무슨 셈? 곱셈은 지수의 무슨 셈? 덧셈. 진수의 무슨 셈은? 곱셈은 로그는 뭐라고? 지수라고. 지수의 무슨 셈? 덧셈. 오케이. x 나누기 y는 a의 네모 나누기 빼기 세모 겠지. 자, 로그의 x 나누기 y 뭐 원래 분수로 쓰겠지만 이게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잖아요. 똑같다고. 진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무슨 셈? 뺄셈. 진수의 나눗셈은 지수, 즉 로그의 무슨 셈? 뺄셈. 인 거야.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랑 똑같다고 말하는 거야. 마지막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빼내지? K하고 빼내나? 맞나? 근데 이런 거 있지 않나? X에 예를 들어서 뭐 요거에 이거에 이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진수의 거듭제곱은 지수들끼리 곱하지. 진수를 거듭제곱한 건 지수끼리 곱하면 되잖아. 진수의 거듭제곱한 건 지수 곱하기 지수, 지수들의 곱셈이잖아, 그지? 본질적으로는 지수 법칙과 로그의 연산 법칙은 똑같긴 해. 물론 지금 내가 말했던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몰라도 계산 잘 해왔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오케이? 물론 결과 알고 잘 계산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지수 법칙이랑 하면 똑같네 라고 알고 있으면 좀 멋있으니까. 오케이? 알아두셔야 돼. 넘어갑시다. 118페이지에 있는 뭐 밑변환 공식 따위는 뭐 알아서 잘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만 밑변환 공식이 내신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을 하나만 추가로 설명해 볼게. 일단 밑변환 공식이 뭐냐면 이런 거 아닌가? 로그 A에 B 이렇게 있을 때 허리를 동강 잘라가지고 네 마음대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뭐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몇 가지가 뭐냐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서로 무슨 수관계다? 역수관계다. 그치? 이것들을 곱하면 1이다. 같은 게 있고, 그지? 역수관계인 건 당연히 알지. 왜냐면 이 C 자리를 내가 B로 잡아주면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내신에서 좀 자주는 아닌데 간혹 나왔을 때 너네가 되게 반응을 못하는 게 있어. 얘들아, 로그들은 로그끼리의 덧셈 연산법칙 있지. 로그끼리의 뺄셈 연산법칙 있지. 근데 로그끼리의 곱셈의 법칙이 있냐? 없지. 그러니까 그걸 잘 다룰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 로그 A의 X 곱하기 로그 B의 Y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잘 안 봐요. 일단 이런 로그끼리 곱하는 일이 잘 없긴 해. 근데 나오면 너네가 당황을 하는데 이렇게 바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가 있거든.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을까? 로그 A의 x 곱하기 로그 B의 y를 로그 A의 y 곱하기 로그 B의 x로 바꿀 수 있는 거. 방법은 어렵지 않아. 그냥 아무 밑이나 생각하고 찢어. 그럼 분모 A, 분자 x잖아. 얘도 일단 아무렇게나 찢어. 그럼 분모 B, 분자 y잖아. 그 다음에 제조합을 이렇게 해서 다시 붙여버려. 그럼 로그 A의 y. 이렇게 붙여버려. 그럼 로그 B의 x가 되겠지. 즉, 요게 되게 단순한 예시로 하나만 들어보면 이걸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될까? 이걸 9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로그 2의 27 이게 뭔데? 뭐 이러지 마시고 로그 2의 8, 로그 3의 27로 재조합할 수가 있다. 그치? 로그끼리 곱하는 짓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이 밑변환 공식을 저격해서 어떤 방정식 문제를 낸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상용 로그 부분인데 상용 로그는 일단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너네 학교에 이제 오래된 쌤 계시잖아. 그죠? 그런 쌤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슈슈슉 가르치고 낼 수가 있어. 대수에서 그럴 수 있는 포인트가 두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원리합계라고 들어봤나? 등비 수열 파트에 있는 건데 뭐 매월 초에 복리로 내가 100만 원을 갖다 부으면 1년 후에는 이자랑 원금 합쳐가지고 돈 얼마 탈 수 있습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 이런 게 있거든. 다 등비 수열의 합으로 풀리는 거이긴 하나 원래 교육과정에 빠졌고 지금은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빠져가 있어요. 근데 너네는 출제를 했어 작년에도. 상용 로그도 원래 수능에서도 그렇고 원래 교육과정에서는 어렵게 내면 안 돼. 근데 어렵게 낼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학기 중에 학교쌤이 수업하냐 마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 아 이제는 나 원리합계 안 냄, 상용로그 어렵게 안 냄 이렇게 말해주면 휴 하면 되고 학교 수업에서 그냥 했다 그럼 그때 대비를 해줘야 돼 내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상용로그 자체는 그냥 미치 10인 로그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렵게 만들면 어렵다기보단 되게 틀딱인 거야 틀딱.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요즘 교육과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일단 120이랑 121을 갖다 놓긴 했어요. 근데 필요하면 나중에 또 수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로 와서요. 로그의 문제들은 뭐 8, 9, 10, 11 여기 다 쉽거든. 내가 수업하고 싶은 건 12번부터를 좀 수업해야 돼요. 12번, 13번 딱 두 문제만. 12번부터 봅시다. 이게 찌윤이가 어차피 아까 질문했었던 그 문항이니까. 자 12, 13 둘 다 어떤 거냐면 둘 다 문제 동시에 읽어볼게. 12번은 블라블라블라가 정수가 되게끔 해라. 13번은 블라블라블라가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끔 해라. 비슷한 느낌이거든. 대처법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심지어 12번 아마 영훈쌤 수업 교재에 있더라고. 4 곱하기 일단 문제 쓰고 시작할게. 요 녀석의 4n 플러스 16분의 3이래. 했던 문제니까 복수사가 들어주세요. 자 반드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정수가 된다며. 그러면 는 하고 네가 알파벳 하나를 결정해. 정수를 뭐할로 할지. 뭐 P도 괜찮고 K도 괜찮고 M도 괜찮아. 일단 알파벳을 쓰고 반드시 그 새끼가 어떤 친구입니다 라고 한글로 꼭 까먹지 않게 뒤에 한 번만 더 쓴다. M은 정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변형을 다 해볼 거야. 일단 로그 64니까 6만큼 나오면 3분의 2일 거고 규정 4n 더하기 16분의 3의 n. 그 다음 로그인 채로 절대로 냅두지 마라. 다 지수로 읽어버려야 되겠지. 자 그래서 4n 플러스의 16분의 3은 까지 한 방에 읽을 수 있겠나? 뭐에 무슨 승 되겠어요? 2에 2분의 3n 거듭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얘 먼저 보내버리고 이제 로그를 지수로 읽은 거니까. 맞나? 그 다음 아까 지수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얘네가 뭐 정수가 되라 자연수가 되라 문제. 그때도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분수 형태를 남겨두지 마시고 반드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식을 바꾸라고 했어. 로그 따위는 당연히 일찌감치 없애야 되는 거고 분수 형태마저도 없애라 이거야. 그럼 일단 3은 하고 좀 넘어가 보면 2에 2분의 3m 곱하기 이제 4m 더하기 16인데 얘도 그냥 플러스 2까지 넘어 버릴게. 그리고 n 플러스 4라고 할게요. 맞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n이 지금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 2에 걷어째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되게 큰 거랑 얘를 곱해가지고 3이 된다고? 뭐지? 하는 순간 m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대굴박이 음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 말은 결국은 3 곱하기 2에 하고 반대로 넘겨볼게. 이게 n 플러스 4. 이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생김새였던 거고. 이제 아까 지수 문제도 이랬었거든. 대충 2의 k분의 6승 곱하기 3의 n분의 4승 뭐 이게 뭐더라? 까먹었다. 뭐였더라? 이씨. 아까 문제 어떻게 생겼었지? 10분 전 얘기가 기억이 안 나네. 어딨어? 지수가 어딨어? 요게 뭐 2고 곱하기 L 뭐 이런 형태였어.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넘겨서 는 하고 바꿔서 얘도 정수, 얘도 정수, 그게 곱해서 정수구나. 근데 얘가 정수가 되려면 m은 마이너스 1, 2, 3이면 1, 2, 4 해야 되겠지. 생각한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곱하기 해서 정수가 됐다면 얘가 잘 이쁘게 음수가 돼야 되는 친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뭐 찾아야 되니? n 찾아야 되냐? 어디 갔어? 천이하의 n의 값을 찾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m이 어떻게 생기면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 m이 당연히 양수면 돼안돼.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홀수면 또 돼안돼. 안 되겠지. 그래서 m은 먼저 표를 만듭시다. 마이너스의 2. 그러면 우변 n 더하기 4는 얼마가 될지 암산하자. m이 마이너스 2면 얼마냐? 6. 3 곱하기 6. 그 다음 마이너스의 4면 3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6 가면 2의 7승 128 곱하기 3 384.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8이면 너무 큰데 3 곱하기 2의 몇 승이야? 10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n이 1000을 넘으니까 여기는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n은 40 빼면 되니까 뭐 2랑 44랑 380이겠지 뭐.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맞지? 동일한 방식으로 13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좌변을 최대한 정리를 해볼 건데 로그 4로 일단 맞출게요. 로그 4의 2n제곱 마이너스 뒤에 것도 로그 4 하면 루트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여? 앞에 있던 2분의 1을 그냥 밑의 대가리에다가 2로 올려버린겨.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12번은 이렇게 안 풀기가 쉽지 않아요. 왜? 뭐 정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근데 13번은 이렇게 푸는 친구를 많이 봤어. 지금 얘가 뭐가 되래?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래.
이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너네 중에 12번은 정수가 되라. 그러니까 3번 문제는 40 이하의 정수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12번, 14번 같이 갖다 놓은 거고요. 뭐 몇 이하든 뭐시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는 m이라고 두시라고. 무조건 등식으로 가야 돼,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리고 뒤에 근데 m은 40 이하의 정수예요 라고 excuse로 그냥 한글로만 네가 써두면 돼. 그래, 안 까먹겠지. 오케이? 무조건 등식으로 풀어야 돼. 뭐 100 이하든 1000 이상이든 어떤 부등식이 나와도 그냥 등호로 하고 40 이하라는 건 이 머릿속으로 끌고 가서 등식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빠르게 읽어봅시다. 루트 n 분의 2n 제곱이 4의 m승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쵸? 그러면 n의 2분의 3승은 2의 2n-1승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맞죠? 그러면 n이라는 친구는 거꾸로 2의 3분의 2 괄호 2n-의 1승이다. 와 같은 형태가 되면서 좌변 자연수, 우변도 자연수가 돼야만 하겠네. 자연수 이퀄 자연수. 뭐 큰 틀로 보면 이거랑 같은 말이지. 이런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3분의 2승 같은 분수가 대굴박에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2n 빼기 좀 이쁘게 3을 약분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자, m은 1 안 되고 2 되네. 3 안 되고 4 안 되고 5 되네. 그 다음 뭐 될까? 8 되겠네. 그치. 결국 분모에 있는 3을 없애기 위한 3의 배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세 칸마다 한번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개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만이다. 자, 40 이하 중에 이런 2, 5, 8, 6인 친구들 누구 있나? 40에 가장 가까운 건 누구 있지? 자, 봐봐. 이게 지금 늦게 나오신 분들의 머릿속을 파헤쳐 줄게요. 30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11, 14, 17, 이렇게 가시던지 아니면 몰라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런 거 빨리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 대단한 거 아닌데 숫자에 익숙해지는 노하우예요. 얘들아, 질문. 100은 몇 번째 4의 배수냐? 25번째 4의 배수지. 그러면 300은 몇 번째 3의 배수예요? 당연히 100번째겠지. 이건 잘하잖아. 근데 질문. 79는 몇 번째 홀수예요? 아까의 대답 속도와 이거의 대답 속도가 다르면 안 돼. 왜? 이거 다음에 뭐야? 80이지. 80은 몇 번째 짝수야? 40. 1, 2 첫 번째고 2가 첫 번째인 것처럼 얘나 몇 번째는 똑같단 말이야. 파악하기 쉬운 숫자를 생각하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나는 258로 안 보고 머릿속으로 369로 봤어. 거기서 1 빼면 되잖아. 그러면 39에서 1 빼면 되겠고, 심지어 머릿속에 39가 있으니 얘는 몇 번째야? 13번째일 거 아니야. 오케이? 숫자 빨리 셀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아. 오케이? 그래야 막 몇 번째 짝순이 홀순이 이런 거 안 헷갈리고 또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수에 대한 감각. 이과생이라면 갖고 있어야지, 이 새끼야. 자, 그 다음 14번과 15번은 상용로그에 대한 이야기여서 학기 중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또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넘어가고요. 16번은 그냥 하나 예시로 갖다 놓은 건데 이런 유형도 있지. 그냥 글 읽고 해야 되는 거.
네, 밑에도 적어놨지만요. 여러분들 외고생이잖아요. 이런 유형 못하면 수학보다 국어 공부하시고 영어 공부하세요. 또 계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수학이 문제가 아니니까 열심히 글 읽으시면 됩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언급하자. 지수 로그함수에서 이제 핵심만 할게.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니 뭐 이딴 거 안 하고요. 지수 로그함수의 중요한 성질들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얘기해보자.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봐야 돼요. 이걸 리마인드라고 할 것도 없이 상식이긴 하겠지만 y는 k 곱하기 f의 x. 얘는 한글로 말을 해보면 그냥 fx라는 친구를 뭐 k배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k가 뭐 1보다 작으면 뭐 2분의 1배로 짝을 시킨 걸 테고. 아무튼 얘는 위아래 방향이야 아니면 양옆 방향이야? 위아래 방향일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위아래 방향으로 k배. 물론 k가 1보다 크다면 팽창시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k가 1보다 0에서 1 사이면 짜부시켰다, 압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압축 또는 팽창을 시킨 그래프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지금 내가 하는 얘기 135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이거 리마인드야. 이건 이 부분은 너무 기본이라. 근데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죠? x-a 집어넣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b만큼 해도 y 대신에 y 빼기 b라고 집어넣지. 질문.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는 걸 왜 a는 거꾸로 마이너스를 쓰고 b는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여기서 y 빼기 뭐라고 b라고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보기 불편하니까 옮겼을 뿐이지. 즉 도형의 이동 또는 변형은 x축으로의 변형이나 y축으로의 변형이나 똑같이 x 빼기 y 빼기처럼 들어오면 돼. 오케이? 그건 공통적이야. 맞냐? 그렇다면 질문. 저 fx를 위아래로 k배 팽창했다라는 건 원래 y가 있었던 자리를 뭐분의 y로 바꾼 표현이겠어? 원래는 오리지널리 k분의 y는 fx 였던 걸 보기 편하려고 옮긴 걸 거거든. 즉 fx를 위아래 방향으로 k배 팽창 또는 압축시켰습니다라는 건 원래 y가 있었던 자리를 뭐로 바꿔주면 돼? k분의 y로 바꿔주는 짓이 저 짓이겠구나.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리마인드. 그렇다면 y는 f의 ax 라는 표현, 즉 얘는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ax로 바꿨겠지. 얘는 fx를, 자, y가 바뀌었다는 건 위아래였을 거니까 x가 바뀌었다는 건 양옆일 거야. 좀 멋진 말로 하면 y축을 향한 방향으로 라는 뜻이야. 그래 그냥 편하게 양옆으로라고 말을 할게요. 오케이? 양옆으로 조심해라. y가 k분의 y가 됐을 때 k배야. x가 ax가 되면 뭐겠어? 몇 분의 1배 한 거게? a분의 1배 압축 내지는 팽창을 한 식이겠지. 만약 물론 규칙에 맞게 쓰려면 내가 수업할 때부터 y는 a분의 x 이렇게 말했으면 더 편했을까? 이러면 그냥 양옆으로 몇 배 한겨? a배 한 거야. 그렇게 매칭 시킬 수 있었지만 표현은 분해보다 그냥 몇 x 이런 게 더 자주 나올 거라서 이쪽을 일부러 공부할 때 복잡하게 반대로 해보는 거야. 근데 아무튼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될 거야. 맞냐? 자, 근데 저게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y는 f의 ax 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근데 이제 a가 1보다 크다고 쳐봐. 그러면 a분의 1배라는 건 오히려 팽창이 아니라 압축이 되겠지. 뭐 2분의 1배, 3분의 1배처럼. 그러면 요렇게 압축이 될 거예요. 몇 분의 1배로 압축이 된다고? a분의 1배로 압축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y축 기준 거리가 요 원래만큼을 한 칸이라고 하면 요 줄어든 만큼이 몇 분의 1칸? a분의 한 칸 어치라는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압축했다는 거야 뜻이야. 그러니까 여긴 안 바뀌어. 왜? 원래 y축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저기서 막 압축, 뭐 중력이 세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 y축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 근데 얘네들은 다 중력에 딸려서 a분의 1로 짜부. 이쪽도 거꾸로 이렇게 a분의 1배로 짜부가 된 거야. 맞냐? 사실 이거를 너네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알고 있었냐면 sin x라는 주기함수. 주기 얼마냐? 다음 주에 무슨 빡세게 했구만. 2파이였는데 sin 2x라는 함수는 주기가 얼마였지?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파이. 공식으로는 a분의 2파이로 해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뜻이 뭐냐? x였던 게 2x가 됐으니까 몇 분의 1로 짜부가 됐다. 2분의 1로 짜부가 돼. 그러니까 주기도 2파이였던 것이 파이로 줄어. 라고 은연중에 배우고 있던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함수로 정리를 해놓고 지수 함수에까지 이거를 적용을 하자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지수함수 y는 2의 x승이 이렇게 있어. 지수함수 y는 4의 x승이 있어. 그러면 얘는 2의 2x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x가 있었던 자리를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뭐로 바꾸는? 2x로 바꿨다. 그 말은 거꾸로 몇 분의 1배로 압축했다. 2분의 1배로 압축했다. 그 말이 그래프상에서 어디를 그어도 해요. 무조건. 어디를 그어도 2대 1, 2대 1, 2대 1. 즉, 뭐, 같은 간격이겠지, 지금은. 이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얘를 알아두면 조금 편한 상황이 오는 문제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우리 등차수열에서 뭔가 수열의 합이 2n제곱 플러스 4n이야. 그러면 일반항 an을 4n 플러스의 2라고 빨리 뽑을 수 있어. 근데 이 빨리 뽑을 수 있어라는 방법 모르면 죽냐? 아니요. 정석대로 sn-sn-을 하시면 다 똑같이 나오지. 근데 시간 좀 아낄 수 있거나 조금 더 뭔가 등차 수열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잖아. 그런 용도야. 지금부터 지수함수를 이와 같은 걸로 좀 바라보게 되면 원래 하던 대로 풀어도 꾸역꾸역 좌표 잡고 계산 때려박으면 다 답은 나와. 근데 좀 빨리 풀 수 있거나 또는 지수함수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를 위한 거예요. 오케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 굳이 저거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놓은 게 1년 숙성돼서 너네가 만약에 고3 수능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면 완벽히 잊게 되면서 조금 더 지수함수를 깊이 좀 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수업을 해도 매년 수업을 해도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써먹을 만큼 체화하는 학생 거의 별로 본 적은 없어. 너네도 그냥 일단 관람만 하세요. 근데 언젠가 머리 한 개 남겨두면요. 언젠가 그게 이거구만 하고 언젠가 유레카에 칠 때가 올 거예요. 오케이? 얘기 좀 들어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7페이지는 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내용이라 영훈쌤이랑 열심히 그렸을 테니까 얘기를 안 할 건데 이 얘기 하나만 해보자. 워딩 하나 맞춰갈게. 얘들아 지수함수에서 여기 0,1처럼 지수가 0 되게끔 해주는 점 이거를 나는 앞으로 정점이라고 부를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의 2승 플러스의 3 같은 지수함수에서는
내가 정점을 지수가 0 되게끔 해주는 점인 2, 그러면 밑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 1이 되거든요. 그래서 2,4를 정점이라 부를게. 오케이. 뭐 이건 사람마다 고정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정점이라 부르면 정인 줄 아시오. 좀 이따가 이거 써서 수업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괜찮냐? 3637은 건너뛰고요. 38에서 수업하겠습니다. 38. 지수로 감수의 성질입니다. 자, 두 가지로 언급할 건데 첫 번째로 y는 k 곱하기 로그 a의 x 로그가 아니지. 지수함수 a의 x승. 이거는 그냥 a의 x승이라는 걸 위로 k배한 거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경우도 있다야. k를 오히려 a의 로그 a의 k승이라고 바라본다면 그렇지. 지수법칙에 의하여 이거는 x 플러스 로그 a의 k다 라고 묶이면서 k배한 게 아니라 무슨 이동한 거? 평행이동.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관계이기도 하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뭐 이렇게 지수함수 a의 x승이 있어. 얘를 k배하면 싹 다 붕 떠가지고 1에 가겠지. 이게 k 곱하기 a의 x승일 거야. 그러면 분명 y값을 관찰하면 이만큼이 한 칸이었던 것을 k배로 키워주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지만 옆으로 관찰해본다면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로그 a의 k라고. 흰색을 왼쪽으로 로그 ak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이동하면 핑크랑 겹친다고. 그러니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그어도 요거랑 요게 길이가 같고 이렇게 그어도 언제나 같겠죠. 아니?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것도 니 스스로 평행이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봐야 될 것. 네. 그 다음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거 등차 등비 수열과의 연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a의 x승 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요 정도에 t, a의 t승이 있어. 요 정도에 t 플러스 1, a의 t 플러스 1승이 있다 라고 쳐보자. 지금 x값이 플러스의 1이 됐어. 그치? 그때 y값은 몇 배가 됐다? a의 t승에서 a의 t 플러스 1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a를 해야 되겠지. 내가 등비 수열 얘기할 때 등차 수열의 이미지는 직선이고 등비 수열의 이미지는 지수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물론 등비 수열 문제를 풀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만 더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어. 그러나 거꾸로 지수함수를 볼 때 등비 수열임을 떠올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야. x값이 1 커지면 y값은 곱하기 a가 된다. 당연한 얘기지. 근데 요거는 조금 일반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x값이 플러스 2 되면 곱하기 a의 몇 승 되겠어? 당연히 2승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더하기 세모가 되면 곱하기 a의 몇 승 되겠어? 세모승. 이렇게 될 거야. 더 이상 수열이 아니니까 1.5만큼 커질 수도 뭐 3.1만큼 커질 수도 있거든. 그럴 때도 똑같이 a의 3.1승승만큼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이렇게 t 플러스의 2컴마를 한번 잡아보자. 당연히 또 플러스 1 됐으니까요. y값 곱하기 a가 됐어요. 그지? 그러면 지금 이 지수함수 위에 세 점을 관찰해보면 x값이 지금 1씩 커지고 있음. 즉 x값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냐? x값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러면 y값은 곱하기 a씩 되는 거니까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맞나? 오케이.
자, 요 사실이 은근히 문제에서 꽤 잘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좀 이따 문제에서 또 볼 거니까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을 A, 여기가 뭐 0,1, 5라고 할게. 여기를 B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아. 근데 y값 오브 A 플러스 y값 오브 B를 했더니 3분의 10이야. y값 오브 A, y값 오브 B 각각이 뭘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에서 간격이 똑같다는 건 지금 x값이 무슨 수열 이루고 있다? 등차를 이루고 있다. 그럼 y값은 뭘 이룰 거다? 등 B를 이룰 거다. 근데 이 지수함수는 0,1을 지난대.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y값이 무슨 수열이다? 등 B 수열이라. 양옆의 곱은 가운데 제곱. 양옆의 곱이 얼마? 1. 그 말은 얘네 둘은 서로 무슨 수관계? 역수관계. 인데 합이 3분의 10이라면 뭐랑 뭐겠니? 3이랑 3분의 1처럼 풀리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온다고. 오케이? 이런 거 좀 알아두고 좀 보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러 갈 거야. 다음 페이지 넘긴 140페이지와 141페이지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뭐 영웅쌤 책이나 내 책이나 한번 읽어보시면서 쭉 리마인드 하시면 되고, 143도 제끼입니다. 144페이지로 와서 방금 했었던 내용의 로그 함수 버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로그 함수 버전이야. y는 로그 a의 kx 자, 요거를 당연히 얘들아 로그를 오히려 너네는 이렇게 잘 볼 거야. 이렇게 주어졌어요. 당연히 어떻게 할 거예요? 로그 AX랑 로그 A의 K의 U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원래 로그 AX가 이렇게 있었고 걔를 로그 A의 K 위로 좀 들어 올려볼게. 이렇게 들어 올렸다 치자. 이게 로그 A의 KX 위로 들어 올린 평행이동이 항상 이걸 읽자 한가 보지. 로는 다 잘 읽어. 근데 이렇게 읽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한 번만 복습하자. 맨 앞에 했던 얘기야 이번에는. 이 식은 x가 있었던 자리가 뭐로 바뀌면서 kx로 바뀌면서 양옆 방향으로 몇 분의 1만큼 k분의 1배로 짜부 또는 뭐 늘리게 되겠지.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무엇이 항상 성립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K칸 어치면 이만큼이 한 칸 어치야. 그거는 어디서도 K 대 1 어디서도 K 대 1 이 비율이 언제나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될 때가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봐야 될 때가 와도 솔직히 그냥 좌표 잡고 계산하다 보면 답은 뚝딱뚝딱 나와. 근데 또 어떤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1초 만에 풀었지. 어떻게 풀었냐? 하면 분명 이런 걸 알고 써먹고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2n제곱 더하기 4n을 야매로 쉽게 구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그만큼 알면 쓸 줄 아는 거니까 알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무슨 함수 관계지 원래? 역함수 관계인가?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했던 이야기를 싹 다 뒤집으면 로그함수가 돼요. 지수함수에서 방금 x값이 뭐면 등차면 y값이 등비라 했잖아. 거꾸로야. 무슨 값이 등차면? y값이 등차면 무슨 값이? x값이 등비일 겁니다.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가 y값 먼저 결정해 놓자. 여기가 t라고 하면 여기는 a의 t 승 콤마 t일 거야. 얘 이름은 로그 a의 t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t 플러스 1이라고 거꾸로 y좌표 먼저 잡아주면 여기는 a의 t 플러스 1승,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벌써 확인이 될 겁니다. 그치? y 값이 플러스 1이 되면 x 값은 곱하기 얼마가 돼? 곱하기 a가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y 값이 플러스 2가 됐어. 그럼 x가 곱하기 뭐가 되면 돼? a의 제곱이 되면 돼. 거꾸로 y 값이 플러스의 세모가 되면 x 값이 a의 세모 승배가 되면 된다. 지수함수와 xy 자리만 바꿔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점이 있을 때 만약에 y 값들이 무슨 수열이었으면 y 값들이 등차면 x 값은 무슨 b? 등비 수열일 겁니다. 오케이? 일단 얘를 적용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잖아. 지금 이 칠판에서 쓴 내용들을 문제에 좀 적용을 시켜서 아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부랑 다 하진 않고요. 중요한 것들만 방금 설명한 성질들을 적용하기 알맞은 것들만 탁탁탁 뽑아서 해드릴게. 자,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각형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지나간 뒤 얘가 AX승, BX승, CX승. 얘는 높이가 4고 얘는 높이가 8이래.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한 걸? 얼만데? 4. 그 말은 가로의 길이도 4다. 맞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할 법한 풀이와 내 풀이를 보여드릴 거니까 솔루션 1. 당연히 너네가 하는 풀이도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그냥 꾸역꾸역 그냥 좌표 잡고 때려박고 연립하고 하면 다 나오긴 한다고. 해볼게. 먼저 이름을 부셔야지. A, B, C, D라고 나와있으니까 얘네들의 좌표를 다 잡아볼게. 야, A부터 잡자. A. 지수함수의 Y값이 8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콤마 8이냐? 로그를 당연히 써야겠지. 뭐 콤마 8 되겠어, A는? 로그 A에 8 콤마 8이지. 그럼 지은 이런 기세로 B도 한번 잡아볼래? 점 B는 뭐야? 컴마 8. 그럼 필이나 C를 잡아보자. C는 Y좌표가 4네. B의 X승 위에 4가 있어야 돼. 뭐 컴마 4 되겠냐? 에 4 컴마 좋아. 4. 정이 D 한 번 잡아보소. 로그 C의 4, 그래, 로그 C의 4컴마 4. 자, 이제 뭐 연립 같은 거 뭐 할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정사각형이다라는 말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4인 것뿐 아니라 가로의 길이가 4인 것도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x값들의 차이가 4야. 요 a랑 b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로그 b의 8에서 로그 a의 8을 빼면 4요. 아슈. 그 다음 c랑 d도 보시면 d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로그 c의 4에서 로그 b의 4를 빼면 4유. 아슈. 그 다음 b랑 c를 비교하면 이게 좀 첫 번째로 나오겠다. 왜? 밑이 b로 똑같거든. 로그 b의 8에서 로그 b의 4를 빼면 4유. 오케이. 노란색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탕탕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노란색부터 구하자. 쟤는 지수법 뭐야? 로그의 성질 딱딱딱 빼내면 뭘로 정리가 됩니까 이거? 그냥 로그 b에 2 나올래나? 3 빼고 2 뺐으니까 그게 얼마다? 4다. 그러면 b의 몇 승이 얼마다? b의 4승이 2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열심히 대입을 해가지고 로그 a의 8 구하러 가야겠다. 자, 로그 a의 8 구해봅시다. 암산해.
로그 b의 2가 4야. 그럼 로그 b의 3은 얼마? 12에서 빼야 4래. 그럼 이 새끼 뭐임? 8임. 그러면 얘는 a의 8승은 8이다. 그 다음 얘도 보자. 밑에서 로그 b의 2가 4야. 그럼 로그 b의 4는 얼마임? 8 넘어가면 12. 로그 c의 4가 10이네. 로그 c의 4가 10이네. 그럼 c의 12승은 4다. 정리가 되겠구만요. b는 2의 4분의 1승, a는 2의 8분의 3승, c는 2의 12분의 2승이니까 6분의 1승. 하고 나오겠지. 자,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한번 스마트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뭘 볼 거냐 보세요. 그림을 발췌해 볼게.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잖아요. 이거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뭐야? X값 1 커지면 Y값 얼마 커져? A. X값 2 커지면 Y값 A의 제곱. X값 세모 커지면 Y값 A의 세모승. 배 커졌었지. 자, 얼마 커졌습니까? 플러스 4 됐지. 그리고 세로로 갈 때는 4cm에서 8cm까지 4cm가 커졌다라고 보지 말고 지수함수니까 곱하기 얼마 됐다? 곱하기 2 됐다고 보자고. 그러면 얘 밑이 b의 x승이었잖아요. 그러면 야 x값이 플러스 4 되면 지수함수에 하면 y값은 밑 b의 몇 승 되는 게 돌이야? 4제곱승만큼 배 되는 게 돌이지. 근데 그게 곱하기 얼마였대? 곱하기 2였대. 그러니까 b는 2의 4분의 1승이죠.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요게 y값이 4였고 얘가 y값이 8이었는데 b를 알아냈으니까 b를 몇 승 해야 4 나오지? 응, 8승 해야 4 나오지. 즉, 요 C라는 친구의 X좌표가 8임을 알았어요. 그 다음, B의 X좌표는 당연히 4만큼 커졌으니까 12겠지. 맞냐?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A를 첨가할 건데 A가 어디를 지나면 여기를 지났었지. 그 말은 Y축이 여기 있다고 치고 얼마였던 길이를 12, X좌표가 당연히 10이니까 Y축으로부터 Y축 뭐 쓸라면 쓰고 12였던 거리가 얼마가 됐어요 얘는? 8이 됐지. 그 말은 bx를 몇 분의 몇으로 짜고시킨 거야? 10이었던 게 8이 돼버렸어. 곱하기 3분의 2로 압축시킨 거지. y축 기준 10이었던 길이가 8이 됐잖니. x값 10이었던 게 8이 됐으니까. 그 말은 자 3분의 2로 짜고시킨다는 거는 거꾸로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2분의 3x가 들어갔다 이거야. 즉 b의 x자리가 2분의 3x로 바뀐 그놈의 쉐끼가 바로 a의 x승이다 이거야. 즉 따라서 a는 b의 2분의 3승이어야 되고 b는 2의 4분의 1승을 구한 거를 넣어보슈. 2의 몇 승 대유? 8분의 3승. 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요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C의 X승이라는 자식이 있었지. 그럼 얘는 거꾸로 B의 X승이라는 친구가 Y축으로도 거리가 8이었던 것을 얼마로 바꾼겨? 12로 잡아 늘린겨. 맞지? 자, 그러니까 BX에서 CX로 갈 때는 2분의 3배로 팽창시킨 거예요. 그 말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X 대신에 3분의 2X가 들어갔다. 즉, B의 3분의 2X 승이라는 것이 C의 X 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C는 B의 3분의 2승이고 그게 방금 구한 2의 4분의 1승 대입하면 6분의 1승이 되지. 됐냐? 그러면 솔루션 2를 알고 풀면 그지 되게 빨리는 더하기 4인데 곱하기 2네 b의 4제곱이 곱하기 2네 b 뭐네 3분의 2배니까 2분의 3이네 2분의 3배니까 거꾸로 3분의 2네 하면 되게 빨리 나올 수 있어. 오케이. 물론 예고를 하자면 등차 수열의 어떤 야매 시그마 값이 2n제곱 플러스 4n이다 만큼 이거를 범용성 있게 쓰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간혹 보이면 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숙제 풀 때 모든 문제 이걸로 풀어야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근데 머리 한 켠에만 남겨도 오케이, 그럼 언젠가 느낌이 올 거다. 그래서 1번이 지금 성질을 이용하는 얘기였고요. 이제 2번부터는 이 얘기 안 할게. 더 이상 거의 안 할게. 다른 얘기 할게요. 3번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3번. 2번 넘어갈게요. 자, 3번부터는 어떤 느낌의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이런 것들을 통칭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좌표 잡고 계산 이렇게 부를 거거든. 좌표 잡고 계산.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 문제인지가 다 비슷해. 3, 4, 5, 6 이렇게 다 비슷해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대처법을 설명을 해주면 본질은 이거야. 외부 상황을 이용하여 한 좌표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찾아내기. 이게 3, 4, 5, 6과 같이 대부분의 지수로 함수에 중요한 주요 기출문제를 푸는 근간에 해당하는 메시지고 외부 상황이 도대체 뭐고 한 좌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되지 뭔 말이여는 지금부터 예시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뭐 그래프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 그리고 PQ가 있대요. 자,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이래. 자, 지금 지수함수 두 개에다가 직선이라는 외부 상황이 주어졌단 말이야. 주어지는 외부 상황마다 대처해야 될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어. 직선 나오면 뭐 쓰란 뜻이요? 기울기. 직선 나왔는데 기울기 안 쓰면 미친놈이에요. 근데 PQ가 루트 5래. 그게 당연히 바로 머릿속으로 가로 세로가 몇 대 몇 대라는 걸 떠올려야 돼. 기울기니까 1대 2대 딱 맞아 떨어지네. 1대 2대 루트 5겠구나 라고 해주시고 좌표를 잡고 계산하면 돼요. P를 내가 T라고 잡을게. 그러면 P의 좌표 잡자. 책 보면서 뭐 함수에 대입하면 그만이야. 3분의 2에 T 플러스의 3승 더하기 1이야. 그 다음 Q라는 친구를 잡아볼게.
가로의 길이가 1cm였으니까 x좌표는 t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3분의 2에 뭐요? t 플러스 2승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3분의 8이겠지. 맞나? 임과 동시에 뭐이기도 하냐? 그게 이겁니다. 한 좌표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찾기. 이 q는 당연히 t 플러스 1이라는 점을 곡선에 대입한 점이기도 하지만 아까 얻어낸 정보에 의하면 p보다 몇 cm 높은 거기도 하니까 2cm만큼 높은 거기도 하니 얘로부터 3분의 2에 t 플러스의 3승 플러스 3이기도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 좌표가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이 되면 그걸 연립하게 다 풀 수가 있다 라는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3분의 8 넘어가면 3분의 1이고 얘가 왼쪽으로 넘어갈 건데 지수법칙을 쓰자. 3분의 2의 t 플러스 2승 얘도 하나만 빼내면 똑같은 3분의 2의 t 플러스의 2승이고 얘 온전히 한 개 있었고 얘 지수법칙 빼내면 3분의 2개가 있을 거야. 한 개에서 3분의 2개를 빼내니까 3분의 1개밖에 없겠네. 어이 지워지네. t는 마이너스 1이다. 맞죠? 그러고는 답 찾는 건 여러분이 맡길게. 왜냐면 내가 k 직선의 방정식에 y좌표는 찾고 싶다는데 t 나왔으니까 좌표 나왔어. 대입하면 k 나오니까. 답은 직접 구해보시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이번에 주어진 외부 상황은 뭘 거냐면 정삼각형을 여기다 대놓고 자, 로그 2의 x가 있고 로그 2의 4x가 있고요. 정삼각형입니다. 나보고 요 녀석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당연히 너네가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이거야. 로그 2x 플러스 얼마네? 2네. 하면 여기의 길이가 2cm일 테니까 여기의 길이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일 것이다. 다 되겠지. 맞나? 자, 그래서 좌표 잡고 계산이야. 얘네가 얘를 t라고 둘게. 여기가 얼마야? t 플러스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열심히 계산하자. 솔루션 1.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 자, 이 녀석의 이름이 B였고 위에 있는 새끼가 A였나요? B부터 좌표 잡아줘. 소정아. T 컴마. 오케이. 뭐 4T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A를 그럼 잡아주자. A는 X좌표가 얼마? T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Y값은 로그 2의 t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겠다. 그치? 근데 이와 동시에 b보다 얼마 높기도 한 거니까 1 높기도 한 거니까 b의 좌표를 로그 2의 t 플러스 2라고 하면 얘보다 1 큰 거지 않음. 이렇게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일단 이 2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진수 t 플러스 루트 3은 우변 로그 2의 t랑 1이니까 2t로 집어줄 수 있겠다. 따라서 t는 얼마다? 루트 3이다. 라고 구하는 게 그냥 단순히 좌표 잡고 계산하는 거야. 맞나?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이. 똑똑한 사람은 저렇게 안 봅니다. 자, 그림 좀 발췌할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로그 2의 X 플러스 2입니다. 자, 지수함수부터 복습할까? 지수함수가 등비수열이야. 그게 헷갈리지 않아. 지수함수는 X값이 1 커지면 Y값이 곱하기 A. 맞냐? 그러면 로그 함수는 거꾸로 Y값이 뭐 되면
플러스 1 등차되면 x값이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얼마 됐대요? 1 됐대요. 그러면 곱하기 얼마 돼야 돼? a. 지금 여기서 a 역할하는 밑이 누구예요? 2죠. 근데 여기를 t였고 여기는 아까 정삼각형 때문에 t 플러스 루트 3이었지. 그래서 2t가 t 플러스 루트 3. 따라서 t가 루트의 3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한번 봅시다. 5번에 주어진 외부적인 상황은 분명 뭐 원이겠지. 대놓고 원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일단 뭐고 로그 ax 밑도 몰라요. 근데 원의 중심이 4분의 5, 0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루트의 13이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자, 좌표를 잡자. 근데 뭐 4번 같은 경우는 얘를 t라고 잡고 루트 3만큼 크니까 t 플러스 3 이렇게 둔 건데 지금 주어진 외부적인 상황은 원이야. 원 하면 생각이 나야 될 게 당연히 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또 있고 중심으로부터 다 모두 같은 거리에 있다가 느껴져야 돼. 심지어 PQ가 지름이래. 그 말은 PQ가 중심에 대해서 대칭으로 있는 거겠지. 그 말은 요래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은 걸 테니까 굳이 P나 Q를 T, 라고 잡는 건 바보 같다. 뭐라고 잡아주니 좀 똑똑하겠나? (4분의 5에서부터 t만큼 왔다요, 콤마. q는 4분의 5에서부터 t만큼 빠꾸했다요, 콤마.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야. 맞냐? 그치? 그 다음에 뭐 로그 a에 직접 대입하면 4분의 5 플러스의 t. 이쪽은 로그 a에 4분의 5 마이너스의 t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 다음, 당연히 4분의 5, 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y값 또한 둘이 반대일 거다. y값 더하면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따라서 y값들의 합 로그 a에 4분의 5 플러스 t에다가 덧셈이니까 진수의 곱셈으로 바꿔버립시다. 이것이 빵일 거다. 16분의 25 빼기의 t의 제곱이 1이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암산하니까 t는 얼마가 될 거다? 4분의 3이어야 16분의 9를 빼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건 이제 드디어 P가 2, 로그 A의 2 이 쉐끼는 2분의 1, 로그 A의 2분의 1이었구나. 그치? 그럼 마무리로 A 구하러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외부 상황 써야지. 원의 반지름 주어졌으면 당연히 이 점과의 거리 해가지고 마무리. 반지름은 얼마다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맞나?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솔루션 1입니다. 좌표 잡고 계산하는 데에도 아까 배운 성질을 써먹어보자고. 자, 등비부터 봅시다. 등비가 쉬워. 등비는 x값이 무슨 차면? 등차면 y값이 등비였다. 로그는 그거의 거꾸로니까. y값이 뭐면? 등차면 x값이 뭐다? 등비. 자, 이 로감수에서 세 개의 점을 관찰합니다.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y 값이 무슨 수열입니까? y 값이 등차지. 마이너스 뭐시기? 제로 플러스 뭐시기잖아 y 값이. 그 말은 x 값이 뭐다? 등비죠. 맞냐? Q 여기 1,0 여기 P가 있는데 x 값이 등비래. 근데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x 값이 1이야. 그 말은 얘랑 얘 x 값은 서로 무슨 수 관계겠네? 역수 관계겠네. 근데요 중점의 좌표가 4분의 5라는 건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에 의하면 PQ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역수인데 합이 2분의 5라고? 뭐랑 뭐겠네? 2분의 1하고 2겠네. 즉 y값 잡아가지고 합하면 0 되는 뭐 이런 2차 방정식 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2분의 1이랑 2가 1초 만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요 자리만 값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신에 진짜 뭐 이동되고 뭐 없이 그냥 무적 엄청 한 100개쯤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너네 학교에도 또 나오는 법이 없지 않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다. 됐냐? 자, 그 6번 마지막으로 또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얘가 로그 k의 x, 얘는 로그 3k의 x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이 있대. 그리고 뭐 a, b, c, d, e 이렇게 있대요. 학습 한번 봅시다. 삼각형 BDC의 넓이는 ADB의 3배다. 뭔 말이냐? 그림을 그려볼게. BDC가 여기야.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ADB의 3배. ADB가 어디냐면 이렇게 갔다가 D 갔다가 B로 가는 이 삼각형. 초록이 S일 때 핑크가 3S래. 그 다음 나조건도 일단 그림을 빨리 찾아보자. 나조건 삼각형 BDC는 BDC가 어디야? 저 핑크네. 핑크는 AED니까 보조선 딱 잡아주고 여기 노란색이네. 노란색의 4분의 3이 핑크래. 그럼 노란색이 얼마야? 4S가 되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뭐 M이랑 K를 각각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살펴봅시다. 일단 맨 첫 번째 조건 가에서 초록하고 핑크가 1대 3이면 어디랑 어디도 1대 3이야. 그렇지. 밑변의 길이 B인 AB 대 BC도 지금 한 칸 대 세 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말은 크게 보면 1대 4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3S랑 S를 합쳐가지고 CAD를 관찰하면 4S, DAE도 4S. 근데 이렇게랑 둘 다 꼭지점을 A라고 보면 이 핑크 부분과 노란 부분이 밑변 역할을 하겠네. 근데 넓이가 똑같다고 돼 있네. 자, 여기서부터 일단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보자. 몇 분의 1로 짜고된 거야? 1대1이잖아. 2분의 1로 잡아가 된 거지. 그치? 근데 y값 잡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앞에다가 2분의 1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로그 kx가
로그 3k의 x다. 그 말은 2를 밑으로 넣어버릴게 k의 제곱이 3k다. 따라서 k는 3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m 같은 걸 잡으려고 뭔가 좌표 잡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좌표를 어떻게 잡을까요? 했을 때, b의 좌표부터 잡아보자. 왜냐면 a는 뭐 1,0이라고 알고 있거든. 자, 똑똑한 사람은 b를 그냥 t라고 잡지 않는다. 뭐라고 잡을까? b 잡으면 그 c, d 얘네들도 x를 잡을 건데 여기 t라고 잡지 않아. 뭐라고 잡겠니? 1 플러스 t라고 잡겠지. 1대 4 쓰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b라는 녀석의 좌표를 1 플러스 t, 라고 잡으면 로그 9에 그치 로그 9에 1 플러스에 t 1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c는 1 플러스 몇 t라고 말할 수 있나? 3t야 뭐야? 1 플러스 4t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대입해야 될 거 위쪽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3회가 될 거예요. 1 플러스 3, 4t. 맞지? 그리고 1대 4라는 것 요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 좀 내려주시고 이렇게 원래 수선의 발 그어주는 관찰하면 이 조그만 쉐키 대 큰 쉐키가 몇 대 몇 닮음이에요? 1대 여기가 1대 3이니까 크게는 1대면 1대 4잖아. 그러니까 y값도 1대 4가 되겠지. 즉 b의 y좌표를 4배 해주면 저 c의 y좌표가 될 거다. 닮음을 또 이용하는 거지. 따라서 4배 로그 9의 1 플러스 t는 로그 3의 1 플러스의 4t다. 로그 계산합시다. 밑에 있는 9 지수 2만큼 앞으로 빼내고 그럼 약분해서 2가 되고 그게 또 대굴박에 올라올 테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오른쪽은 1 플러스 4t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암산하면 t의 제곱 플러스 t는 2까지도 암산 가능하지 않을까? t는 2다. 그쵸? 자, 그럼 마무리. 따라서 b의 좌표 다시 한 번만 잡아보면 3, 로그 9의 3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기울기 m을 잡고 싶은데요. 기울기 m은 1,0과의 기울기야. b. 1,0의 기울기 몇 분의 몇이냐? 4분의 1. 따라서 k는 3, m은 4분의 1이니까 12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늘 들은 거 토대로 숙제, 기출의 MSG, 다시 오답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볼 수 없을까 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지수로 가면 할 얘기 조금 더 있거든. 그것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